오늘 가장 논쟁적인 인물은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뉴스탑들의 수차례 여러 의혹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 논문 표절, 베꼈냐 가로챘냐 이 의혹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검증단에서 노란 선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이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고요. 소위 이공계 논문에 있어서 표는 실험의 핵심적인 서머리다.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자의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그런데 후보님이 일저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러면 후보님이 연구 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네. 다 그 저장을 해서 네, 기록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 연구를 기획하고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제자 거 안 베꼈고 제자 거 가로챈 거 아니다라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정면 반박했어요. 뭐 이른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내가 돌려보니까 표절률 10%도 안 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에 대해서 몇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실제로 몇몇 다수의 고수들이 집단적으로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언론과 야당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 검증 자체는 전교조도 나섰고 교육계가 온통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요. 최수영 변호사님. 네. 이른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거 나섰는데 실시간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거 수작업으로 검증하면 더 표절률 높게 나온다. 본인이 직접 안 쓰면 제1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박을 했어요. 저는 저 이진숙 그 후보자가 자기 최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게 뭐 부실하게 짝이 없는 검증이고 예. 내가 한 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2019년에 충남대 총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자신이 그동안 10년 사이에 썼던 논문들을 검증을 맡깁니다. 본인은 외부 검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책임자가 그 측근 교수였어요. 그래서 딱 취임하자마자 이분은 문제 없다, 다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이분의 기획처장이라는 보직을 줍니다. 일단 뭐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예. 오른팔 보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의 논문을 검증했던 분을 가장 자기 측근 말하자면은 가장 그 핵심적인 보직에 앉혔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자꾸 자기 최면에 갇혀 있지 말고 냉정하게 왜 진보적 그 교육단체로 알려진 전교조까지 사퇴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참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도 제자들을 몰아세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마치 제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제자들이 좀 갖다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러고도 일종의 갑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려면요. 지방 그 거점 국립대학들의 연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첫 걸음입니다. 이거 못 믿겠다라는데 이거 수작업을 검증한 표절을 더 높게 나올 걸 했고 본인 개인 수첩에 적어놨다는데 아니 본인이 직접 안 쓰면 어떻게 제1저자가 되냐? 이거 진짜 제자 가로채기 맞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가 바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곳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언론도 아니고 혹은 뭐 야당도 아니고 이런 검증. 그러면 민주당의 이중자 때는 뭐냐? 왜 감싸냐? 이런 비판을 이 논문 검증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지금 좀 마음이 무겁게 지금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일단 후보자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것 아니냐, 그래서 1저자로 등록한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교수 본인이 이제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한 것은 당연히 1저자가 된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충남대 총장이 될 때는 그때는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받았다라고 지금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카피킬러에 돌려서 지금 표절률이 얼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표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검증단에서 지금 바로바로 관련된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또 후보자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박수쳤던 민주당이 더 심각한 연구 부정에 대해서 눈 감고 검증단을 공격해서 파렴치 한의 처사,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곳에 비판하고 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교육위에 김대식 의원도 대학 총장 출신이고 표절률 50%를 해도 너무한다. 아니 이공계는 다르다는데 김인정 교수야 정치외교 인문계 교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공계 논문 핵심인 실험표도 이거 겹친다. 조국 혁신당에서조차 이거 범학계 검증단 검증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베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자녀 미국 유학 편법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 세습이라든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죠? 아까 교육 격차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도 제가 물은 질문이 우리, 아닌데요. 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물은 거 경우가 아닙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후보 재산이 현재 43억이에요. 네. 이 국민 전체 1% 안에 드는 재산입니다. 네. 그 인정하시죠? 몰랐습니다. 근데 유학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비가 3만 불에서 4만 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인당. 그 기숙사비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거의 생활비는 보내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렵게 보냈다. 어렵게. 호준석 혁신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작은 딸 보내서 그 편법 위법도 위법이지만 결국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녀를 다 미국 유학 억대 미국 유학 시켜놓고 이런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냐는 취지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저렇게 이제 살아오셨으면 그냥 엄마로서 살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의 이제 엄마가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교육을 이제 총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인데 불법으로 유학을 보냈고 중학생 때 못 보내게 돼 있는 건데 보냈고 그것도 이제 매우 고액의 그런 유학을 보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여기서 교육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학문 연구, 대학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건데 사실 저 정도의 표절이라면은 충남대 총장의 자격도 없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인데 학자 세계에서 표절은 범죄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10% 표절률이 10%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도 똑같고 문장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고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은 건지 나머지 90%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21세기 선진국에 이렇게 세계 탑5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맡을 교육부 장관이 저런 마음과 저런 태도와 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자녀 유학에 대해서 약간은 송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일 대변인 현재 재산이 43억이고 국민 1%다. 유학비 얼마 들었냐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 자체를 몰랐고 당시 어렵게 유학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학비 빼고는 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생활비 거의 안 보냈다는 건데 송구하면 이제 이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본인이 어떤 위법, 그러니까 위법을 몰랐다고 해서 지금 뭐 잘못된 게 바로잡힐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또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그 진정성 있게 내용들을 좀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두 자녀에 대한 유학이 문제된 것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둘째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 짓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건데 유학 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나 둘째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재학했고 그 이후에 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그 유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학의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학비를 조달해서 보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또 유학 비용들에 대해서 뭐 비쌌지만 어렵지만 뭐 생활비는 안 보내고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 특히 지금 돈이 보내고 싶어도 애들이 원한다고 해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상당수 계실 것이고요. 그런 학생들까지도 국내에서 교육을 충실히 해서 책임지겠다.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처음에 송구하다라는 표현 이후에 나온 답변 치고는 좀 무성의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직 그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설명과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강하게 원해서 간 거다. 자료제출 사생활 과도한 침해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뭐 위법해서 갔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소명, 해명을 하면 될 일을 글쎄요 조금 구체적이진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관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웃음이 터진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교신 저자, 일 저자,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호소문으로 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지지한 있습니다. 건 아는데 그 지지한 거와 달리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내 거를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 지금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성,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불만이 아니라 아니요, 제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저자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교신 저자로 바뀌었다는 언론 의혹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합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100여 명의 제자 중에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한 명도 언론에 없습니다. 공개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김용호 교육위원장이 약간의 좀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러니까 항의하는 제자 맞냐 했더니 호소문을 낸 걸로 안다고 했고 항의성 낸 제자가 있냐는 다시 물어보니까 울다시피 한 제자도 있다고 했고 불만을 가진 제자 물론 저 최성 변호사님 워낙 그 본인의 장관 자리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긴장할 수 있고 초반 얘기를 못 들을 수 있는데 재차 물어본 것도 있고 아무리 해프닝성이라고 해도 웃으며 답변했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야당 의원들이 또 약간의 이제 눈초리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이긴 하지만 만일 되잖아요. 국무위원 넘버 3 사회부총리입니다. 넘버 3입니다. 국무총리
다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했잖아요. 맡았었죠. 예. 서열 3위입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 부총리 권력 이양 서열 3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질문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하는 거기에 항의가 겹치면서 저분의 대답은 지금 자기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울었던 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항의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상 전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도 아마 본인의 망각에 덧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12시까지 더 다른 해프닝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내가 표절률 10%도 안 나온다라는 주장이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 때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됐나?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악마가 돼 있다.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네. 아니 뭐 말해가 좀 어려우시죠? 많이 마음이 아프고 지난 총선 때 제 별명이 막말 김준혁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다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기 시작을 했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대셔서. 네. 예.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도 뭔가 해명과 소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에 걸맞는 뭐 팩트 위주의 설명이나 해명 혹은 그동안에 본인이 30년 강단에 섰던 뭐 이런 역량을 발휘하는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민주당에서도 고민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고요. 국민의 민심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그리고 민주당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김준혁 의원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했었고 총선 때 회계 이황이 성관계의 지존이다 이런 다 영상에 남아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아니 벙벙해서 사실관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끼어들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맛은 1등인데 친절하면 꼴찌냐? 아까 해당 논란, 일찍 나가라라는 취지 얘기했던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뚤어진 모종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 아까 시험 좀 쳐서 전교 1등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혁신이든 뭐든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국민의힘 얘기요.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라 빚은 증가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적 논란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